안녕하세요. 화남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다들 알고 계시나요?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시즌1이 얼마 전 막을 내렸죠? 그런데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블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 세계 83개국 중 80개국에서 TV 프로그램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드라마 속에 나왔던 달고나, 구슬치기 놀이 등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틱톡, SNS를 통한 달고나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달고나 챌린지는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모양을 낸 후 달고나를 깨트려보며 자신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슬치기 놀이와 비슷한 놀이 방식을 갖춘 메카드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30일 초이락 콘텐츠 컴퍼니는 오징어 게임이 추억에 머물러 있던 구슬치기를 재조명하며 메카드볼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온라인 옥션에서 오징어 게임 방송 후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구슬치기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860% 늘었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 구슬치기를 해보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은 드라마 속 놀이뿐만이 아닌데요.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분들 또한 인기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연 배우들도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에서 한마녀 역을 연기한 조연 배우 김주영 씨는 불과 400명대에 불과하던 SNS 팔로워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배우 생활 20년 만에 이런 반응이 처음이라며 소속사를 통해 얼떨떨하다는 반응을 전했다고 합니다. 탈북자 소매치기 강세벽을 연기한 모델 출신 배우 정호연 씨 또한 SNS 팔로워가 84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또 오징어 게임 속 빌런 덕수 역을 연기한 허성태 씨도 1만 명대에서 64만 명대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 조연뿐 아니라 찰나의 출연 분량을 가진 단역 배우들마저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3화 우산을 쓴 남자 편에 등장하는 배우 이정준 씨입니다. 베트남 연예 매체 사운스타는 최근 오징어 게임 속 네모가면 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정준 씨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7번째 네모가면 관리자로 출연했습니다. 관리자들은 게임 규정상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가면을 써야 하고 절대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3화에서 달고나 뽑기 게임 중 실패한 한 참가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총을 빼앗아 네모 관리자를 위협하며 가면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이정준 씨는 이 과정에서 잠시 얼굴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는 극중 대사 한마디 없고 얼굴이 공개된 뒤 화면에서도 1에서 2초 만에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그 찰나 보였던 그의 앳되고 잘생긴 외모에 전 세계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웹드라마에 출연하는 무명 신인이었던 그의 SNS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무려 4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외국인 출연자들도 자국에서 스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 노동자 압둘 알리 역을 맡은 인 아누팜 트리파티 씨뿐 아니라 사회에서 알리에게 함께 줄다리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276번 참가자를 연기한 필리핀 배우 크리스찬 나가이 씨도 자국 팬들에게 주목받았다고 하죠. 그는 필리핀 CNN 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는 필리핀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유럽 매체와 미국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라마 도돌풍의 배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매체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미국 순위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도 현재 1위에 올랐다면서 살인이 나오는 디스토피아 어두운 미래상 장르물 헝거 게임이나 배틀로얄에 푹 빠진 세대에게 이러한 성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고 하죠. 매체는 작품 속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고 해도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 라며 등장인물의 과거를 다룬 에피소드는 모두가 불운으로 빚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디언은 선별된 등장인물과 게임쇼라는 서사적 장치를 작품의 내적인 매력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매체는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두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 잔혹한 게임 속에서도 관계를 맺는 과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각각의 게임 참가자들에 대한 관찰이 이뤄지면서 시청자가 그들의 입장에 몰입하게 된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아울러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 사이에 묘한 정치적 기류가 조성되는 점 또한 시청자 공감대를 산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BFM 방송도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29일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의 최신 히트작 오징어 게임은 정말 끝내준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CNN은 오징어 게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건 절제된 표현이라며 오징어 게임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매우 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죠.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방송계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정표를 세웠다 라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데드라인은 넷플릭스 미국 가입자 중 97%가 지난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영어 작품을 시청했다 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200% 이상 극적으로 뛰어올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간 뉴욕포스트는 잔혹한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전 세계의 대혼란을 일으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면서 소셜미디어에서의 관련 해시태그 열풍 등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모든 사람이 오징어 게임에 관해 이야기한다. 당신이 드라마 속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자는 제목의 퀴즈도 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이베이 등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재료, 양은 도시락, 주인공 기운 이정재본의 참가번호 456번이 적힌 티셔츠 등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코스튬 사이트에서 프런트맨에 가면 관리자의 분홍색 옷, 참가자 트레이닝복이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 접속,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자 중국 일부 상인들은 456명의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체육복까지 변형의 굿즈로 판매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쇼핑앱 타오바오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달고나 뽑기 키트 판매하는 상점들이 뜨고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관리자들의 가면도 불법적으로 제작해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 외교 사정단 반크가 중국의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구제적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죠. 그는 지난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느냐?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쇼핑앱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 SNS 웨이보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를 중국에서 했다면 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 4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반크는 최근 5년간 국산 IPG식 재산권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 건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41만여 건 중 중국이 8만 5천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청원을 통해 반크는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조사하고 침해 행위 정지 명령을 발령할 것,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화남이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